힘을 살짝 주면은 학생들은 우르르 쓰러지고 회계에서 일명 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재정학을 담당하는 짱박사 장성우입니다. 최고의 왁구를 자랑하는 욕을 말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황윤아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오늘은 마이크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네요. 이걸로 OX 맞추기 놀이하는 건가? 그러면 오늘 뭐 질문하고 답변하면 되는 건데 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X입니다. 저는 몰라서 둘 다 들었습니다. 재정학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를 만약에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계산 문제가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출제될까 그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결국 정답은요, 그냥 계산 문제요. 극복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객관식 강의를 잘 들으신 다음에 제 교재를 보시면 뒤에 계산 문제만 모아놔서 편집이 돼 있거든요. 물론 객관식 시간에 중요한 계산 문제는 잘 풀어드려서 패턴화 시키는데 나중에 불안하시면 계산 문제만 다 모아가지고 또 공략하는 시간도 마련할 겁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도 들어볼게요. 경제학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재정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경제학 강의를 좀 듣는 걸 권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다른 학원의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강의하시나 봤는데 커리큘럼이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교재를 보니까. 근데 우리 재정학에 필요한 경제학은 전체 경제학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수요 공급과 뭐 무차별 곡선과 이런 정도만 좀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재정학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 갖고 조금 불안하거나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기초경제학이라는 그것도 재정학에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시면 충분해요. 하나, 둘, 셋.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마다 되게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더 싫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버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제가 강의 때 하는 내용의 10% 이내로는 버려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리더라도 요건 꼭 명심해야 돼요. 만약에 요 부분을 버리면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지장이 있다. 그런 거는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공부 안 하더라도 다음에 나가는 부분에 지장이 전혀 없다. 이런 거 버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2차 시험까지 잘 나오는 부분이다. 이러면은 버리기 곤란하고요. 만약에 1차에만 나오고 2차 때는 안 나오는데 나 이거 너무 싫어. 그런 거는 버려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버려도 되기도 하고 버리면 안 되기도 한다. 어렵네요. 이게 결론이에요. 1차 시험 대비로는요. 일단 기본 강의만 수강하시되 기본적인 내용 이해하고 객관식 문제 풀이에는 시간 쓰지 말고 시원하게 버려주세요. 그래서 2차 시험 대비로는 고급 회계를 공부해주는 게 좋아요. 올해 시험은 정말 심하게 잘게 쪼갰어요. 근데 그중에 고급 회계 부분을 다 쉬어보니까 12점 배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또 앞으로도 고급 회계가 좀 잘게 썰어서 그 정도 배점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점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가성비 너무 좋아요. 일단은 기본 강의만 수강하시되 객관식 연습 문제 풀이는 하지 마시고 우리 2차 때 기본적인 주관식 연습 문제만 풀면은 그걸로 가장 효율적인 대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학생들 중에 가끔 가다가 나는 완벽주의자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완벽주의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챕터에 한 70에서 80% 정도 이해했다 그러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처음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도 뒷부분까지 보면서 내공이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러면은 평생 공부가 끝나지 않아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적당히 넘어가는 맛도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X.
재정학이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한 15년 전, 20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왜 이렇게 잘 봤다고 그러느냐? 학원에서 보통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스킬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감 난이도가 사실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2차 시험 안 돼서 다시 1차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특히 저한테 배웠다라고 하면은 재정학을 탄탄하게 해 두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때도 손쉽게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득점자가 자꾸 누적돼가지고 쉬워 보이는 거지 절대 재정학 시험이 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2022년 재무액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문제지를 입수하기 전에 학생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카페 같은 데 자기는 의견 올리잖아요. 근데 어려웠다는 의견이랑 쉬웠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문제를 보기 전까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문제를 보다 보니까 아, 이래서 그렇구나 느껴지더라고요. 회계 원리만 배웠어도 풀 줄 아는 문제가 보통은 한 4-5개 정도는 기본으로 깔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끌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문제, 많으면 2-3문제 정도는 풀기 굉장히 까다로운 어려운 문제도 섞이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섞이지 않았고요. 또 거저먹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초신생들은 어려웠다라고 말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완전 어려운 문제도 없기 때문에 4년차생들은 쉬웠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그 재정학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되게 어려운데 꽈락률하고 평균 나오잖아요. 아마 점수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담당하는 곳에서도 이 정도면은 시험에 대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게 아니구나 생각해서요. 지문이 길어지고 박스형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 비중이 한 2-3개 더 늘어나면 그러면 아마 체감 난이도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도 제 2023년 재무회계 예상을 해보자면은 올해랑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그동안은 쉬울 때는 너무 쉽게 나온 적도 많고 어려울 때는 지나치게 어려운 적도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시험이 가장 이상적인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출제위원님들이 어마어마한 무림의 고수들이잖아요. 힘을 살짝 주면은 학생들은 우르르 쓰러지고 그런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회계에서 일명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재무회계 문제를 봤는데 어머 이거 핵폭탄 냄새가 나네? 그러면은 바로 원가 회계부터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재무랑 원가랑 둘 다 폭탄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나는 원가가 자신 있다. 원가를 먼저 푸시되 원가에서 폭탄 냄새가 나네? 그러면은 재무회계 먼저 풀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잘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7개 질문 OX로 답변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되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 편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재정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선택 과목 대해서도 궁금증 많잖아요. 선택 과목 선생님들을 모시고 누가 더 쉬운가 한번 배틀을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네, 저도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에서 라이브의 짱에 해당하시는 그 유나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같이 교수님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번에 더 즐겁고 풍성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